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 수업의 강의는 부동산 경매는 수학이다. 이런 제목을 담고 짧은 내용을 올려볼까 합니다. 저는 우리 분야에 관한 강의 및 실무를 접하면서 너무나 수학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나 우리 입문하신 분들 내지 경매를 오랫동안 하신 10년 내지 20년 이상 하신 분들께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권리 분석인데, 이 권리 분석은 우리 민사집행법 내지 민사법에서는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일종의 우리 경매인들이 만든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권리와 권리가 충돌할 때, 그럼 이 권리와 권리가 충돌해서 우리 낙찰자가 경매 내지 공매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고 어떤 소정의 기간 안에 대금을 완납할 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럼 소유권 안에 어떤 방정식이 있는 것이고 그 전에 그 권리들은 그 내면에는 어떤 방정식으로 구성되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학창 시절에 아마 수학 공부 다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수학의 기초는 바로 방정식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방정식의 원리가 모든 수학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이 수학이란 분야는 논리의 대명사인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 부동산 경매는 전부 다 처음에서 끝까지 전부 다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시중에서 말하기는 말소 기준 등기, 말소 기준 권리라고 표현하는데, 역시 말소 기준 권리와 말소 기준 등기는 실제는 민사법에서는 없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인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떤 근저당권, 가압류, 지방세, 국세, 압류 등기된 그 이후의 권리는 금전 이외의 채권 같은 경우에는 훗날 낙찰자한테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앞에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내지 경매 기등기, 내지 가등기가 담보로 판명된 경우 그 등기에 대항할 수 없으니까 우리한테 소멸된다고 해서 무조건 말소기능 권리는 소멸한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 예외적인 부분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하게 경매 낙찰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고, 정반대로 해석할 때 말소 기준등기보다 먼저 기득권을 잡은 금전 이유 채권자가 우리한테 인수가 된다면은 응찰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만일 그 부분을 깨뜨릴 비법이 있다면은 정반대의 중박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본 사건은 저희가 낙찰된 사건을 제가 한번 그 중에 하나를 끄집어 봤는데, 본 물건은 서대문구 모 지역에서 집합 건물인 다세대 주택이고, 본 건물은 일괄 매각, 경매 범위가 일괄 매각된 사건에서 경매 감정가는 17억 5천만 원에서 6억 1,600만 원에 낙찰이 성공된 사건이었는데, 본 사건이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 사건은 현재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 유치권에서 어떤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압류라는 처분금지 효력에 반해서 유치권이 성립된 경우가 있고 성립이 안 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본의 최고재판소와 국내 대법원 판례가 예전에 갔다가 이게 지금 이제 상반된 판례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은 결과적으로 유치권이라는 2차 방정식이 인정이 될라, 내지 뭐 1차 방정 내지 3차 방정식이 인정되려면은 유치권의 성립이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유치권도 하나로 수학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기타 등등 모든 권리는 이런 수학적인 방정식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사건은 지금 6억 1,600에 낙찰이 성공됐다는 부분이고,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해서 수학적인 개념에서 이네들의 유치권이 주장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치권 성립이 인정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결국 낙찰에 성공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었는 사례였는데, 여러분들 우리 담당 경매개혁 문건 내용을 보시면은 그 중에 하나가 법원의 송달 기록이라든가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 본 사건에 관해서는 신축 건물이고, 여러분들 신축 건물은 아무래도 이제 공사를 진행할 때 이 일을 맡기는 도급인과 이 일을 받는 수급인이 있을 것이고, 이런 계약을 도급 계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매 당하신 분 입장에서는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것이고, 만일 우리 민사법에서 유치권 제도가 없다면은 공평의 원리를 관철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은 하나의 공평이라 볼 수 있는데, 결국 X변과 Y변이 서로 간에 이꼬르 관계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화면 보시는 결국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우리 낙찰자한테 유치적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치권을 주장한 사안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을 과연 극복할 수 있냐냐 문제였는데, 결론은 우리는 이걸 다 극복해서 소기의 만족을 얻었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권은 유치권 주장을 하였지만, 이후의 영상에 나올 내용으로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총 4가지와 유치권과의 서로 이꼬르 관계인 방정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주장이 먹혀들어서 유치권을 외관적으로 인수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응찰자들은 응찰이 없어서 유찰이 꽤 된 사안이지만, 저희는 그 문제를 풀어서 본 사건의 수익률이 발생된 사안이었습니다. 늘 경매 사건에서 어떤 A라는 사람의 X라는 부동산이 존재했는데, 만일 B라는 사람이 본권에 관해서 경매 사건을 진행하였고, 훗날 만일 C라는 사람이 경매 낙찰로서 대금을 완납했다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C라는 사람 응찰할 때 C가 이 부동산에 마음에 든다면 모든 사람도 X 부동산이 마음에 들 겁니다. 그래서 이 B 또는 3자 어떤 다른 권리가 있다면은, 가령 어떤 갑돌이라든가 어떤 을순이라든가 병돌이라든가 이런 권리자가 쭉 존재했는데, 만일 C란 사람이 낙찰 대금을 완납할 때 이네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응찰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주장할 수 있다는 인수주의가 있다면은 C 권리는 침해를 당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남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바로 언급드린 방정식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부동산에 관해서 우리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는 것은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관해서 사용할 권리와 수익 낼 권리가 존재하고, 플러스 그 물건에 임의적으로 처분의 자유가 존재하니까 민법 제211조에 따라서 전면적인 지배권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요건이 인정돼야 하나의 이꼬르 관계가 성립된다는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어떤 X라는 부동산에 관해서 C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풀 레이트 완전하게 취득을 해야 되는데, 방금처럼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면은 이런 유치권의 권능은 유치할 권능으로 C라는 사람은 이 부동산에 관해서 사용 수익 중에서 사용 수익을 인정할 수 없고 처분 권능만 인정할 뿐이고, 따라서 C는 D한테 물건을 처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유치권은 제3자에 대해서도 이걸 주장할 수 있으니까 D는 이 부동산을 매수하지는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다음 영상에도 이걸 준비할 계획이지만 말입니다. 만일 어떤 이 갑돌이 소유의 X라는 부동산이 존재했고, 먼저 을순이가 이 부동산에 관해서 주택 임대차법상 먼저 기득권을 가진 선순위 권리자였고, 이것 때문에 훗날 만일 A가 낙찰돼서 을이 3자 새로운 임대인인 A한테 그걸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게 된다면은, 이때 A라는 사람의 이런 바로 소유권이란 것은 소유권 취득은 사용 수익, 사용하고 부동산을 수익하는데 이 의뢰 때문에 할 수 없고, 다만 처분 권능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방금 사안하고 정반대로 만일 A라는 사람, 반대는 아니지만은 X 부동산에 관해서 이후의 영상에 언급드리겠지만은 B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작성해서 선순위 가처분을 먼저 격려를 했는데, 훗날 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C는 B는 C를 상대로 가처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는, C라는 사람은 이 부동산에 C로서 소유권이 인정이 될 때 이 부동산의 사용과 수익 권능은 인정되지만은 처분 권능할 때 비록 가처분권자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상당히 제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알아본 것처럼 임차권은 사용 수익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가처분은 처분에 관한 문제가 대두가 된 것입니다.